지금부터 핸드볼의 스포츠 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회를 맡은 국민대학교 이원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모경 의원님께서 제 역할을 처음에 잘 해주셔서 저도 좀 다소 긴장이 되지 않은 상태로 잘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국회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하기에 앞서서 몇 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조계원 의원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문석 의원님 아직 안 오셨죠? 예, 오시면은 제가 다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김문수 의원님께서도 아직 도착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원정호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겸 한국핸드볼연맹 부총재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용기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장리라 역시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허인구 한국핸드볼발전재단 이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이 이외에도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제가 한 분 한 분 다 소개를 해드려야 마땅하지만은 진행상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른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이번 포럼을 주최해 주신 조계원 의원님의 인사 말씀 있으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여수시을 국회의원이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국회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국회가 국회 본회의도 열리고 또 저희 문체위도 또 법안 소위도 있고 또 지방선거를 앞둔 우리 이모경 우리 또 문체위 간사님이 공천심사와 재심 관련 역할을 하고 계셔가지고 여러 가지로 지금 국회 일정이 바쁘게 돌아가는 날을 오늘 토론의 일정으로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아마 바쁘신 가운데에도 우리 이모경 의원님께서 먼저 다녀가셨고요. 또 김문수 의원과 양문석 의원도 그래도 시간 짬을 내서 오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준비한 인사말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핸드볼의 스포츠 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포럼은 김교웅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님, 이모경 간사님, 민영배, 박수연, 양문석, 김문수 의원님께서 공동 주최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포럼을 주관해 주신 대한핸드볼협회의 핸드볼협회와 한국핸드볼연맹 그리고 후원해 주신 대한체육회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사 진행을 맡아주신 이원재 국민대학교 교수님을 비롯해 발제를 맡아주신 안지환 전 대한핸드볼협회 및 한국핸드볼연맹 본부장님, 오자왕 한국핸드볼연맹 사무총장님, 김대희 부경대학교 교수님께도 각별한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준비와 고민이 오늘의 논의를 더욱더 깊이 있게 만들어줄 것이라 확신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단순히 한 종목의 제도 편입을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스포츠가 어떻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어떻게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들 것인가를 함께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입니다. 핸드볼은 국제 무대에서 큰 감동을 만들어 온 우리 스포츠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러나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현장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또한 노정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도적 기반을 통해서
안정적인 성장 구조, 자립적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스포츠 토토는 단순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이라는 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입니다. 스포츠 토토의 공공성과 잠재력을 갖춘 종목들이 편입되어 선수와 지도자가 마음 편히 활동할 수 있는 자립적 선순환의 생태계를 갖출 때 그 취지가 더욱더 살아날 것입니다. 핸드볼은 리그 운영 경험과 국제 경쟁력,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갖춘 종목입니다. 핸드볼이 다시 한번 국민적 감동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그리고 비인기 종목도 제도적 기반 위에서 당당히 성장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게 뒷받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짧지만 오늘 포럼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의원님께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광노정 대한핸드볼협회 회장 겸 한국핸드볼연맹 총재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다만 축사는 오늘 원정호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겸 한국핸드볼연맹 부총재님께서 대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대한핸드볼협회 부회장 원정호입니다. 박노정 협회장님의 축사를 제가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한핸드볼협회장 겸 한국핸드볼연맹 총재 광노정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산업의 미래를 논의하는 뜻깊은 국회 포럼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빈기 종목의 자생력 강화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포럼을 주도해 주신 조기현 의원님, 그리고 흔쾌히 공동 주최자로 나서주신 김교웅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님과 이모경, 민양배, 박수현 의원님을 비롯한 문체위원님들, 교육위 김문수 위원님의 노고에 존경의 뜻을 전합니다. 우생순 신화로 잘 알려진 대한민국 핸드볼은 과거 여러 국제대회를 제패하며 국민들께 감동을 전해왔습니다. 이러한 감동과 자부심을 지켜가기 위해 체육인들의 노력과 기업의 진심 어린 후원이 장기간 이어져 왔습니다. 또한 핸드볼인들도 외부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치열한 혁신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이를 통해 대한핸드볼협회는 2023년 통합 H리그를 출범시키며 스포츠 산업화의 단초를 만들었습니다. 성장의 성과를 숫자로 증명해왔으며 전 경기를 데이터화하여 글로벌 시장에 실시간 송출하는 등 글로벌 수준의 마케팅 및 리그 운영 역량을 확보했습니다. 또한 유소년 전용 스포츠인 핸볼을 개발, 보급해 미래 세대가 핸드볼을 손쉽게 즐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모두가 국가대표팀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여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기 위한 노력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핸드볼은 여전히 자립 생태계를 완성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체육인들의 열정과 기업의 후원만이 아닌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뒷받침될 때 비로소 이루어낼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열리는 핸드볼의 스포츠 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 포럼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핸드볼이 힘써온 혁신이 선순환되고 지속 가능하도록 돕는 제도적 해법을 모색하자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정부의 스포츠 정책이 직접 지원해서 자율적 산업화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포럼을 통해 도출된 해안들이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고 핸드볼이 야구, 축구 등 인기 종목들을 잇는 새로운 산업화의 성공적인 롤모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의미 있는 담론회장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6년 2월 24일 대한핸드볼협회장 겸 한국핸드볼연맹 총재 광노정. 자, 이제 본격적인 발제에 앞서서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념 촬영은 우리 사진 찍어주신 선생님께서 단상에 올라오셔서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는 일부 관계자분들 앞에 올라오셔서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촬영해 준 선생님 올라와 주시고요.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 피켓을 받으셨을 텐데 사진에 이 피켓이 좀 잘 나올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물론 여러분들 얼굴도 잘 나오실 수 있도록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시 뛰는 핸드볼이라고 선창을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는 화이팅이라고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제 사진에는 소리는 안 들어갑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이 열망을 목소리로 시원하게 한번 표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뛰는 핸드볼. 자, 한 번 더. 그 카메라도 있네요, 지금 보니까. KBS에서 ENG 카메라를 보내주셨는데 우렁찬 목소리로 다시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뛰는 핸드볼. 네, 우리 카메라 감독님께서 친히 와주셨는데 여러분들 지금 목소리에 딱 7배만 더 크게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9시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뛰는 핸드볼!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두 번째 사진 촬영으로 우리 그 조기현 위원님 모시고요. 그 1열 단상과 2열 단상에 계신 분들만 공간이 협소함으로 좀 올라와 주시면은 사진 촬영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열에 계신 분들까지 좀 올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번 포럼의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발제 시간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총 3가지의 발제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3분의 발제자분들을 통해서 핸드볼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들어보실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제 사회를 좀 불려다니는 편인데, 제가 좀 불려다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개인적으로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이 좀 있어서 제때 포럼을 끝내는 것을 저의 첫 번째 미션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간 발제자 3분들과 함께 협상을 계속 해가지고 개인당 20분 발표하시는 것을 15분으로 25% 할인을 제가 받아왔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 저 혼자 가지고서 행사가 제때 끝나서 여러분들 점심시간을 절대로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발제는 우리 안지환 전 대한핸드볼협회 본부장님이시고 박사님이십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핸드볼의 빛과 그림자라는 주제를 가지고서요. 지난 20년간 기업 후원의 성과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 우리 안지환 본부장님이 조금만 더 준비하실 시간이 있으시다면 괜찮으시면은 제가 공동 주최를 해주신
우리 의원님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맞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양문석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문수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삼아서 제가 아까 대한핸드볼협회 유서구 부회장님을 깜빡 소개를 못 드려가지고요. 유서구 부회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발표인 안주환 박사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안주환 박사님 잠시만 좀 기다려 주시면은 오늘 국회 일정이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다 보니까 주최를 해주신 의원님들께서 인사 말씀 하실 기회가 조금 없었습니다. 그래서 참석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을 먼저 간단히 듣고 이어서 발제를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은 우리 양문석 의원님 혹시 인사말 네네네. 김문수 의원님, 예, 인사말 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순천갑 그리고 교육위원회 김문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김문수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는 민주당 김문수입니다. 예, 사실 우리 조계원 의원님께서 이거 주시한다 그래가지고 또 양문석 선배님이 같은 문체위시죠. 네. 먼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튼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형님 의원님들이 이거 해서 사실 왔습니다. 지금 원내 대표단 회의하다가 빨리 오라 그래서 왔고요. 아무튼 우리가 한때 또 우리 임용국 의원님이 핸드볼 국가대표로 영화까지 유명해서 이런 소위 축구 야구 중심으로 너무 스포츠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핸드볼도 좀 다시 양성화가 되고 이게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토토에 편입이 되면 여러 가지 재원 확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좋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저도 열심히 또 교육위원회이기 때문에 또 학교 체육에서도 또 이런 핸드볼들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저도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행사에서 이제 소개하는 부분하고 인사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한 분만 더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천우정 현 국회 특별위원회 수석 전문위원님, 전 문체위 수석 전문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주최해 주신 두 의원님들이 오셔서 아까 이제 중요한 사진 촬영에 좀 빠짐이 있어서 그냥 할까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정대로 우리 안주환 박사님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안지환입니다. 저는 2016년부터 10년 동안 대한핸드볼협회 운영본부장, 한국핸드볼연맹 홍보미디어본부장, 한국핸드볼발전재단 사무국장 등 핸드볼 업무를 담당하였습니다. 오늘 여러 의원님과 내빈들을 모시고 20년간에 걸친 SK의 핸드볼에 대한 지원 노력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잘 알고 있다시피 핸드볼은 대한민국의 국위 선양을 대표하는 스포츠 종목입니다. 1983년 아시아 남자 선수권대 우승을 시작으로 1988년 서울올림픽에서 국위 종목 최초로 금메달을 획득하였으며 1995년에는
세계 여자 핸드볼 선수권도 재패하였습니다. 11회 연속 올림픽 진출의 쾌거를 이루며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는 대한민국의 유일한 단체 구기 종목으로 출전하였습니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는 연장 혈투를 펼치며 금메달보다 값진 투혼의 은메달을 획득하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을 만들어냈습니다. 2008년에는 영화 우생순이 개봉되며 핸드볼이 전 국민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1988년 서울올림픽 우승의 영광을 이어가고자 1989년에 핸드볼 영광의 큰 잔치가 생기고 이어 핸드볼 큰 잔치라는 이름으로 대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핸드볼은 올림픽 때만 반짝 관심을 끌고 정작 핸드볼 큰 잔치는 팬들의 관심에서 벗어난 비인기 종목으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SK는 비인기 종목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핸드볼 큰 잔치를 후원하면서 핸드볼과의 인연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2월 SK 최태원 회장께서 대한핸드볼협회장에 취임하며 본격적으로 핸드볼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취임과 동시에 당시 핸드볼계의 수건이었던 전용 경기장 건립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434억 원을 들여서 올림픽 펜싱 경기장을 리모델링하여 2011년 핸드볼 전용 경기장을 준공하였습니다. 핸드볼 중장기 생태계 조성을 위해 2009년 한국핸드볼발전재단을 창립하였으며 해장사의 핸드볼 전담 지원 조직인 HTF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을 시작하였습니다. 2009년에는 지속 가능한 핸드볼 생태계를 구성하기 위해 핸드볼 중장기 발전 전략 비전 2020을 수립하였습니다. 핸드볼을 통해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국내 3대 인기 스포츠로 도약하기 위해 대표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징화, 시장 제항을 위한 프로화, 저변 확대를 위한 클럽화를 3대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였습니다. 10년간의 성과 평가 결과 3대 핵심 전략 중 프로화는 답보 상태에 머물렀습니다. 이러한 성과 평가를 토대로 2021년에 핸드볼 중장기 전략 비전 2030을 수립하였습니다. 3대 핵심 전략은 비전 2020의 큰 틀을 유지했으며 리그 선진화를 중심으로 지속 가능한 핸드볼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핸드볼 협회 운영 지원과 관련해서는 SK는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대한핸드볼협회 운영비 등의 총 1,500억 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2011년에는 협회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협회사나 연맹체를 통합해서 협회 내부 전문위원회로 새 출발하였습니다. 핸드볼 비전 2020과 2030의 3대 핵심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변 확대를 위한 클럽화입니다. 협회는 2010년부터 지역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 참가팀의 유니폼과 공인구를 지원하고 시도 핸드볼 협회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총 7,900여 명이 핸드볼 학교 스포츠 클럽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아시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학교 스포츠 클럽은 최근 급격히 축소되었습니다. 이외에 2019년에는 제주 꿈나무 핸드볼 페스티벌, 2024년에는 학교 스포츠 클럽 혼합팀 전국 핸드볼 대회가 열리는 등 핸드볼 저변 확대를 위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습니다. 2015년부터는 핸드볼 레전드가 강사로 참여하는 KHF 핸드볼 클럽이 개설되어 유치부, 초등부, 성인부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 초등교사인 교육대학 학생들이 참가하는 핸드볼 대회인 전국 교대 핸드볼 선수권 대회가 14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핸드볼 저변 확대의 또 다른 중요한 사업은 핸볼입니다. 핸볼은 아프지 않은 공을 가지고 골키퍼 없이 몸싸움 없이 남녀 학생이 모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학교형 스포츠입니다. 2021년에 대한체육회 유소년 스포츠 기반 구축 사업으로 개발하였습니다. 학교 교과서에 한동안 사라졌던 핸드볼 종목은 2024년에 중등 교과서, 2025년에 초등 교과서에 다시 등재되었으며 체육 수업에 핸볼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장 지향을 위한 프로화입니다. 대한핸드볼협회는 핸드볼 프로화를 목표로 2011년 핸드볼 코리아리그 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SK 핸드볼 코리아리그를 새롭게 출범시켰습니다. 실업선수 관리 규칙 제정, 여자부 신인 드래프트 시행 등 리그 제도와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2018-19 시즌부터는 국가대표팀의 국외훈련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대표적인 겨울 실내 스포츠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겨울리그 체제로 전환하였습니다. SK는 2012년 SK 슈가글라이드즈 여자 핸드볼팀, 2016년 SK 호커스 남자 핸드볼팀을 장단하여 남녀 실업팀의 핸드볼 생태계 유지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비전 2020에서 제시한 프로화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비전 2030의 핵심 전략인 리그 선진화 방안으로 핸드볼 프로리그를 추진하고 있으며 첫걸음으로 2023년에 핸드볼 통합리그인 H리그를 출범하였습니다. 통합 마케팅 대행사인 HI 마케팅, 리그 운영을 전담하는 한국핸드볼연맹, 핸드볼 중계를 전담하는 맥스포츠TV를 설립하여 H리그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대표팀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상징화입니다. 2010년 세계여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 2017년과 18년에는 아시아 남녀 핸드볼 선수권 대회 등 국제 핸드볼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대표팀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2016년 리우 올림픽 대비해서는 여자 대표팀을 전임 감독 체제로 운영했으며 파리 올림픽을 앞두고는 2022년에 남녀 핸드볼 대표팀 지도자로 외국인 감독을 선임하여 한국과 유럽 핸드볼의 장점을 접목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는 국내 지도자 체제로 회귀하였습니다. 부상이 많은 핸드볼 종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표팀 선수들의 부상 방지와 치료에 도움을 주기 위해 2017년 협회 산하의 업무위원회를 출범하였습니다. 대표팀 메디컬 체크, 국제대회 팀닥터 파견 등 활동을 진행했으며 2024년에는 개별 종목 최초의 의학 지침서인 핸드볼 의학을 850페이지 분량의 번역본으로 발간하였습니다. 연령별 대표팀은 비유럽권 최초로 세계여자 주니어 선수권 대회와 세계여자 청소년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세계 정상권이던 여자 대표팀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동메달을 거치로 올림픽에서는 더 이상 메달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3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과 2024년 아시아 여자 선수권 대회에서 일본에 이탈하 패배하며 아시아 맹주 자리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남자 대표팀의 경우에는 아시아 4강마저도 쉽지 않은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핸드볼 아카데미와 핸드볼 발전재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핸드볼 아카데미는 핸드볼 R&D 센터 기능으로 2012년에 출범하였습니다. 특히 2019년에는 국제 핸드볼 연맹과 협약을 통해 핸드볼 아카데미 코리아를 개설하여서 총 154명의 국내 초중고 지도자들이 국제 핸드볼 연맹의 B레벨과 C레벨 지도자 인정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2019년부터는 한국스포츠과학원과 협약을 통해서 전국 남녀 중고등 선수들을 대상으로 우수 선수 선발 측정을 진행하였습니다. 선발된 우수 선수들에는 장학금 지급과 해외 연수 특전을 부여하였습니다. 선수들의 생애 주기별 측정 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해서
우수 선수 관리 플랫폼도 구축하였습니다. 부상 방지를 위한 워밍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책자와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초등 및 중고등학교에 보급하였으며 심판과 전력 분석 등을 양성하는 전문인력 양성 과정도 운영하였습니다. 한국핸드볼발전재단은 미래 생태계 육성을 위해 영주 선수 및 우수 선수 장학금 지원, 팀 창단 지원금을 비롯하여 각종 육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핸드볼 아카데미 주요 사업은 핸드볼 발전재단의 재정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협회는 2019년 세계 남자 핸드볼 선수권 대회에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여 출전함으로써 남북 스포츠 교류에도 기여하였습니다. 국제 핸드볼 연맹은 스포츠 그 이상의 역사를 만든다는 슬로건으로 남북 단일팀의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개막전을 한국과 독일 경기로 베를린에서 진행하였습니다. 개막 경기에는 대한핸드볼협회 최태훈 회장님을 비롯해 토마스 바흐 IOC 위원장, 남북 독일 대사 등이 참석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SK 하이닉스 광노정 사장께서 대한핸드볼협회장직을 이어받아 핸드볼 지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광노정 신입협회장님은 이미 훌륭하지만 더 훌륭해지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는 정익구정의 마음가짐을 취임각오로 밝히시고 핸드볼의 발전적 변화를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SK는 2007년부터 현재까지 핸드볼 전용 경기장 건립, 핸드볼 아카데미 운영 등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까지 전방위적으로 핸드볼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핸드볼 비전 2020과 2030의 3대 핵심 전략 사업을 진정성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SK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단일 기업의 힘으로 생태계를 지속 유지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근에도 줄어드는 선수청으로 인하여 겨우 팀을 유지하거나 팀이 해체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나타나며 국내 핸드볼 재배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국제 경쟁력도 아시아 맹주 자리까지 위협받으며 세계 수준과도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지속적인 지원에 추가하여 국가 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이 합쳐질 때 핸드볼 생태계를 비롯한 대한민국 아마추어의 생태계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핸드볼 생태계 선순환 구조 정립을 위해 제도적 마중물이 필요합니다. 리우 올림픽 해단식 일화를 소개하면서 마무리하려 합니다. 당시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에서 예선 탈락한 국가대표팀이 해단식 자리에서 죄인처럼 모두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최태환 회장님께서는 승패를 떠나서 올림픽에서 모두 최선을 다한 그 자체로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핸드볼을 선사하였다. 그러시면서 여러분들은 웃을 자격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고개를 들라고 선수들을 격려했습니다. 그래서 선수단 분위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코칭 스태프들에게는 우물을 파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물을 파는 것은 매우 힘든 과정이지만 누군가는 그 우물물을 감사히 먹게 될 것이라며 스태프들을 독려하셨습니다. 저는 귀하게 마련된 오늘 포럼이 대한민국 핸드볼과 아마추어 종목이 발전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우물을 파는 또 다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후대들이 우물물을 감사히 생각하면서 먹을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안주환 박사님의 발표였고요. 좋은 발표는 짧은 발표다라는 것을 몸소 이렇게 실천으로 보여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까지 그 핸드볼 협회와 그리고 그 SK라는 기업이 얼마나 많은 일을 했었는지를 우리 의원님들 또는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께서 잘 아실 수 있도록 과거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해 주셨고요. 자, 이번 발표는 오자왕 한국핸드볼연맹 사무총장님의 발표인데요. 이번 발표에서는 지금 현재 한국 핸드볼이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우리 오자왕 사무총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핸드볼연맹 사무총장 오자왕입니다. 먼저 대한민국 핸드볼의 미래를 위해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조기현 의원님과 여러 의원님들 및 참여해 주신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체육회 등 관계자분들과 내빈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와 핸드볼의 인연은 2009년 핸드볼 발전을 위한 비전 2020 컨설팅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핸드볼 발전 기획위원회, 핸드볼 프로화 추진위원회 등을 거쳤고 새로운 핸드볼 비전 2030 수립 컨설팅을 거쳐 2023년부터 한국 핸드볼 연맹의 사무총장으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한 페이지를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오늘 저는 H리그를 중심으로 스포츠 토토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핸드볼 H리그가 스포츠 토토 대상 종목으로서 얼마나 준비를 했는지 직접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H리그의 추진 배경과 그간의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언급되었듯이 대한민국 핸드볼은 국제대회에서 총 84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우리 국민에게 수많은 영광의 순산을 선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과거와 달리 현재 핸드볼은 국내 저변 약화와 국제 경쟁력 하락이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핸드볼 비전 2030을 수립하고 핸드볼을 제1의 선진 스포츠로 만들겠다는 명확한 미래상을 세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첫 번째,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어우러지는 저변의 통합적 클럽화를, 두 번째, 리그의 선진화를 통한 산업화 국제화, 세 번째, 체계적인 국가대표 시스템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H리그의 전신인 코리아리그는 마케팅 부족과 미디어 소비 부진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선 발제에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특정 기업의 헌신적인 지원에만 의존하는 모델은 이제 명백한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저희가 H리그를 통해 자생력을 갖춘 독립적인 리그로 거듭나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최우선 과제로 리그 선진화를 추진했습니다. 리그가 바로 서지 않으면 종목의 저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핸드볼 꿈나무들이 프로 선수라는 확실한 꿈을 꿀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 주어야 학부모님들 또한 아이들의 미래를 핸드볼에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저희는 2023년 1월 마케팅 전문 역량을 결집한 통합 마케팅 자회사를 설립했고 5월에는 리그 운영을 전담할 한국 핸드볼 연맹을 출범시켰습니다. 더 나아가 핸드볼 전용 채널인 맥스포츠 TV를 런칭하고 신한카드와 타이틀 스폰서 협약을 맺는 등 쉼 없는 준비 끝에 2023년 11월 마침내 본격적인 H리그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독립적인 리그 운영 체제인 H 연맹을 통해 선의적인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통합 마케팅 자회사를 통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핸드볼 자생력을 위한 저희의 핵심 전략이었습니다. 저희는 H리그의 성공이 단순히 리그 활성화를 넘어서 핸드볼의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만드는 강력한 토대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리그의 산업화를 통해 전문 인력의 일자리가 창출하고 종사자들의 처우가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입니다. 나아가 강화된 경기력을 바탕으로 팬과 스폰서를 동시에 확보함으로써 핸드볼이 스스로 성장하고 재투자되는 선순환의 가치가 실현될 것입니다. 간략하게 세 번째 시즌을 맞이하는 H리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H리그는 새로운 시작과 성장을 목표로 마치 혁신 스타트업처럼 기민하고 전략적인 7대 중점 과제를 수립하여 현장에서 수립하고 있습니다. H리그는 2324 첫 시즌 다른 프로리그와 똑같이
신인 드래프트부터 시작하여 미디어데이, 정규 시즌, 포스트 시즌까지 전 과정을 성공적으로 완수하여 출범했습니다. 그 결과 숫자로 증명되었습니다. 이전 시즌 대비 관중수와 입장권 매출, 스폰서십 모두 눈에 띄게 증대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관람객 분석 결과 2030 여성 팬덤의 강력한 유입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핸드볼이 젊고 역동적인 대중 스포츠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세는 24-25 시즌에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네, 미디어 노출 확대를 통해 후원사 스폰서십 효과는 38% 상승했고 경기장을 찾아주시는 직관관중은 무려 51%나 증가했습니다. 2년 전과 대비한다면 175% 폭증한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관람 만족도와 이벤트 참여 만족도 역시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고무적인 변화는 시청 환경의 혁신입니다. 자체 채널인 맥스포츠 TV는 물론 네이버와 다음 등 주요 포털을 통해 전 경기를 실시간 생중계하며 팬들이 언제 어디서나 핸드볼을 만날 수 있는 디지털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젊은 세대를 대상으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생산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H리그의 여러 쇼폼 콘텐츠 중 한 개가 270만 뷰를 기록했습니다. 핸드볼이 디지털 세상에서 팬들과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저희는 경기 데이터를 이미 해외 18개 플랫폼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는 스포츠 토토 운영의 필수적인 데이터 투명성과 글로벌 표준을 이미 갖췄다는 뜻입니다. H리그는 국내를 넘어 글로벌 무대로 외연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일본 핸드볼 리그와의 협약을 통해 성공적인 친선전을 치러냈으며 향후 클럽 챔피언십과 인터리그까지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25-26 시즌 개호입니다. 지난 11월에 시작하여 오는 5월 5일 대장정에 막을 내립니다. 현재 남녀 총 14개 팀이 참여하고 있으며 특히 남자는 태백시청이, 여자는 충남개발공사에서 창단 절차를 밟고 있어 차기 시즌에는 리그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팀들이 확고한 지역 연고를 가지고 있으며 라운드 방식으로 전국에서 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표는 H리그와 관련된 숫자입니다. 개막전과 챔피언 결정전 등 일부 주요 경기는 KBS 공중파를 통해서도 중계되었으며 핸드볼 전문 채널 등을 통해 모든 경기가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특히 핸드볼 전문 채널인 맥스포츠 TV에서는 다시 보기, 하이라이트 프로그램 등 전체 편성 중에 무려 30% 이상이 핸드볼 관련 콘텐츠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전설적인 핸드볼 선수였던 윤경신 현 두산 감독을 비롯하여 지난 시즌 은퇴한 김원호 선수 등 대중들의 인지도가 있는 핸드볼인들을 비롯하여 새로운 핸드볼계 스타를 만들기 위해 노력 중에 있습니다. 대중들의 핸드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자 선수들의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 출연을 지원하여 핸드볼의 대중적 인지도를 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H리그가 추진하는 스타트업 전략에 따른 활동들입니다. 팬 퍼스트 정신을 기반으로 팬 친화적인 관람 환경을 조성하였고 사전에 팬 대상 이벤트, 선수 입장 시의 에스코트, 작전 타임 및 하프타임 때 팬 참여 이벤트, 경기 종료 후에 선수들과 하이파이브를 하고 코트를 팬에게 개방하는 것 등을 통해 어느 리그보다 팬들과 선수들이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늘리고자 구조화하였습니다. 선진하다고 재미있는 리그를 위해 축구에서 활용 중인 경기 영상 분석 시스템을 핸드볼에 맞게끔 개발하여 연맹과 구단이 활용 중에 있습니다. 핸드볼 선수의 이동 거리와 속도, 슛, 어시스트, 파울, 수비 등 모든 정보와 영상을 볼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심판 판정 설명회와 비디오 판독 확대 도입 등을 통해 공정성 확보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ESG 실천을 위해서도 청소년들을 핸드볼 경기장으로 초청하여 멘토링과 스포츠 체험을 해주는 내 마음의 OK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고요. 또한 장애우들을 위한 핸드볼 교실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H리그에 있는 인력들은 프로 구단과 프로 연맹에서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점은 흡수하고 단점은 보완하면서 구조적으로 완성된 기존 프로리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H리그에서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4개 모든 구단 유니폼에 타이틀 스폰서 기업 로고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마케팅 활동을 했고요. 또한 모든 경기 운영을 연맹에서 표준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하여 인근 학교 및 무대, 촉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도록 미디어 생성과 노출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음 스포츠 포털에 타 프로리그처럼 독자적인 핸드볼 섹션이 만들어졌습니다. 통합 마케팅 자회사를 통해 신한은행 타이틀 스폰서를 비롯하여 다양한 스폰서를 확보하고 있으며 머천다이징, 데이터 판매 등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탄탄한 기초를 만드는 저변 확대에도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4년 전부터 학교 체육 수업에 최적화된 뉴스포츠 핸볼을 개발하여 보급 중에 있고요. 현재 전국 352개 학교의 아이들이 핸볼을 통해 핸드볼의 재미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H리그 경기 날에 핸볼 학교 팀들을 초청하여 선수들이 뛰는 코트에서 직접 경기를 치르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잊지 못할 경험을 선물해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작년부터는 핸드볼 디비전 리그를 본격 가동했습니다. 전문 엘리트 체육과 동호인 체육이 공존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핸드볼이 전 국민이 향유하는 일상 스포츠로 거듭날 수 있도록 혁신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H리그 중심으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내빈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저희 H리그는 이미 기존 프로리그와 유사하게 모든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2009년부터 쌓아온 리그 운영 노하우는 물론 단 한 건의 승부 조작도 허용하지 않는 공정성을 보장합니다. 무엇보다 단체 종목의 특성상 승부 조작 위험이 현저히 낮고 방대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어 스포츠토토의 발행과 공정한 운영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라 확신합니다. 매년 실시하는 핸드볼 아카데미의 교육을 통해 선진화된 모습으로 점차 발전해가고 있습니다. 전 경기 100% 생중계 시스템을 통해 언제 어디든지 즐길 수 있는 환경도 구축했습니다. 특히 재정적 성과와 독립된 사단법인 체제는 리그의 지속 가능성을 뒷받침합니다. 핸드볼 H리그는 지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스스로의 내실을 다지는 축적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투명한 운영 시스템, 14개 팀으로 6개월간 리그 운영을 통한 충분한 경기 수, 그리고 글로벌 수준의 데이터 분석 체계까지 저희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스포츠 토토 편입이라는 마지막 마중물을 통해 핸드볼이 비인기 종목 자립의 성공 모델로 대한민국 스포츠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울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십시오. 한국 핸드볼 연맹과 모든 핸드볼인은 목표를 향해 끝까지 열정을 던지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스포츠 토토와 함께 도약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광 총장님의 발표였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아마도 생각을 하셨을 텐데 이미 현재 스포츠토토에 편입되어 있는 동계 종목들, 농구나 배구에 비해서 핸드볼이 전혀 부족함이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좋은 발표였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영어로는 last but least라고 하는데요. 마지막 발표이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발표일 수도 있습니다. 주인공이 좀 마지막에 나온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는 우리 안주환 박사님께서 핸드볼이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씀해 주셨고 오재광 사무총장님께서는 현재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면 이번에는 제도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정책적으로 이러한 그 핸드볼에 어떠한 힘을 실어줄 수 있는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좋은 의견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자, 부경대학교 김대희 교수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하던 부경대학교의 김대입니다. 저는 뭐 핸드볼이는 아니고요. 핸드볼과 관련돼서 이제 오늘 이제 주제인 핸드볼의 어떤 스포츠 토토 편입 뭐 이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포츠가 어떤 모델로 이제 발전을 해야 되겠느냐 이러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오늘 아까 뭐 모두에도 의원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되게 바쁜 월요일이고 또 저희 설날 연휴도 끝나고 저희 이제 동계올림픽도 종료돼서 아마 오늘 오후에 저희 이제 또 국가대표 선수단이 이제 한국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뭐 동계 스포츠 밤새 뭐 보시느라고 많이 느끼셨지만 이런 스포츠가 주는 이러한 감동들 또 이 스포츠에 있는 이러한 서사들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저희 뭐 이번에 살상 종목에서 사상 처음으로 저희 대한민국이 금메달을 획득하는 데 있어서 뭐 롯데가 뭐 300억을 지원했다 뭐 이런 보도도 아마 접하셨겠지만 저희 이제 핸드볼 같은 경우는 저희 88 서울 올림픽의 어떤 레거시 종목이고 또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레거시 종목이 점점 이제 쇠퇴될 때 SK라는 그룹에서 아까 안지원 부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20년간 한 1,500억의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비인기 종목을 우리가 또 어떻게 활성화해야 되느냐. 특히 이제 AI 시대에 저는 앞으로 이 스포츠 종목이 가져가야 될 어떤 발전의 어떤 모델들이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이때까지의 어떤 올림픽이라든지 이 스포츠 단체의 어떤 조직 운영에 어떤 큰 어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물론 뭐 저희가 스포츠 토토 종목으로 편입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 이 지속 가능한 어떤 체육 단체들의 운영 모델이라든지 앞으로 어떤 국가 주도로 스포츠 정책을 육성함에 있어서 이러한 스포츠 단체 육성에 대한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꿔 가야 될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 우리 국가체육 재정을 잠깐 보시면 아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로 스포츠를 육성하고 있죠. 그래서 뭐 미국이나 뭐 일본이나 다른 유럽처럼 프로 스포츠 종목이 자생적으로 발전된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국가가 스포츠에 얼마나 지원을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각각의 어떤 스포츠 종목이라든지 프로리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뭐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저희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이죠. 그래서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희 뭐 스포츠 토토, 뭐 경륜 경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조성이 되고 그렇게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체육 분야 여러 곳에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점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국가 재정 안에서 저희가 이제 기금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고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희가 토토라는 뭐 경륜경정 이러한 이 사행 산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있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하는 흔히 얘기하는 국고죠. 국고 비율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이러한 위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는 국고가 50억밖에 지원이 안 됐었고요. 또 마찬가지로 그렇게 조금씩 뭐 증가하고 있지만 어떤 국고의 어떤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위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분야별 예산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조성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저희가 뭐 생활체육, 전문체육, 뭐 국제체육, 그다음에 스포츠산업, 장애인체육에 분야별로 쓰여지고 있고 또 마찬가지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우리 스포츠를 많이 즐기고 싶고 또 스포츠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싶고 또 그러려면 당연하게 국가 재정이 많아지면 좋겠죠. 그렇지만 이러한 국가 재정은 또 이제 사감위에서 총량제를 통해서 또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토토도 많이 팔고 경륜경료도 활성화시켜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많이 만들어서 또 이런 것들을 체육 분야 여러 곳에 많이 쓰고 싶지만 또 그렇게 할 수 없는 또 구조적인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저희가 이제 스포츠 토토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륜경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이 한 1조 한 8천억, 1조 9천억 정도 조성되는데 그 중에 한 90%, 95% 정도가 이제 토토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가 이제 경륜 경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저희가 이제 올림픽 이후에 88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잉여금 한 3천억을 시드머니로 쭉 이어오면서 저희가 이제 월드컵 2002년 월드컵을 거쳐서 저희가 이제 매년 한 1조 8천억, 1조 6천억, 뭐 1조 9천억 가까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조성해서 저희가 이제 체육 분야 여러 곳에 쓰여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체육진흥 투표권의 발행 가능 종목은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고, 축구, 농구, 야구, 배구, 골프 이렇게 이제 5종목이 있고요. 그 전에는 씨름도 있었습니다. 근데 씨름은 이제 지금 이제 프로가 없어졌고, 씨름은 이제 퇴출된 상태고, 지금 이제 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이렇게 이제 5종목이 저희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체육진흥 투표권의 운영은 원래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공단이 수탁 사업자로 하고 있고, 그 전까지는 또 요거를 또 이제 외부 위탁했다가 이제 이게 공영화가 됐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을 통해서 이제는 한국스포츠레저라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자회사에서 이제 공영화해서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체육진흥 투표권에서 저희가 한 매출은 한 6조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중에 60% 환급해주고 이제 수득금의 한 7% 정도는 이제 운영비로 쓰고, 아까 말씀드린 조성되는 국민체육진흥기금 한 1조 8천억 정도가 이제 수익금으로 규정이 되고 있고, 이러한 수익금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서 국민체육진흥법에 규정되어 있는 여러 사업에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체육진흥 투표권에 이 아까 말씀드린 이 투표권 사업들 중에 이제 저희 프로 쪽에 또 쓸 수 있는 또 주최단체 지원금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뭐 프로스포츠 활성화, 또 유소년 아마추어 육성, 뭐 비발행 종목 육성, 그다음에 공정 및 지원 사업 정책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집행 규정에 명확하게 있어서 이 뭐 국민체육진흥기금이니까 아무래도 이제 정부 재원이라 이제 명확하게 쓰일 수 있게끔 법에서 명확하게 이제 규정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 규정되는 것 중에 조금 안 나온 것 중에 어떤 것들이 있냐면, 저희가 이제 사가미의 통제를 받고 있고 총량제를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수가 정해져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 좀 보셔야 될 게, 이제 국내 경기보다 해외 경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뭐 토토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 하고 있는데, 국내 경기만 했을 때는 총량제를 다 못 채우다 보니까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발매, 그래서 뭐 메이저리그라든지 EPL이라든지 국내 해외 발매분까지도 저희가 이제 포함해서 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발매분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경기 수가 작다 보니까 이제 해외 발매로 이제 경기 수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 발매분 같은 경우는 뭐 유소년 스포츠 육성이라든지 뭐 정책 사업이라든지 이제 비발행 종목으로 쓰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외 경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면 과연 우리 국내 국민체육진흥기금인데 왜 해외 경기를 갖고 발매한 금액을 또 체육 분야에만 쓰느냐. 그래서 니네 단체들이 한 거 아니니까 좀 다른 데 써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러한 또 이제 기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사행산업들이 이제 규정되어 있는데, 사행산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법률상 사행산업은 뭐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그다음에 복권, 그다음에 체육진흥 투표권, 소싸움 경기까지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많이 차지한 것들이 뭐 경마랑 저희 이제 체육진흥 투표권이 있고요. 이게 또 마찬가지로 이제 사가미에서 이제 총량제를 규모를 정해서 저희가 이제 국내 GDP 대비로 이제 총량제를 딱 정해서 얼마 이상 팔지 마. 그래서 저희가 한 3년 전인가는 총량제를 오버해서 한 11월부터는 저희가 이제 체육진흥 투표권을 발매를 못했던 적들이 있고요. 여러분들 혹시나 뭐 강원랜드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강원랜드 가보시면 카지노가 100%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총량제를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니까, 카지노에서 강원랜드에서 제일 어려운 업무 중에 하나가 어떻게 총량제를 지키면서 카지노를 잘 운영할까. 그래서 여러분들 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카지노가 전체 뭐 100%다라고 하면 한 50% 테이블만 운영하고 뭐 50% 운영하지 않는다든지, 뭐 여름철이라든지 또 사람들 많이 올 때는 한 80% 운영했다가, 그래서 총량제를 채우지 않게끔 운영하는 노하우가 또 마찬가지로 되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체육 분야는 총량제가 있는데 해외 발매까지 하는데 총량제를 지금 약간 못 채우는 또 그러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지금 이제 신규 종목, 아까 말씀드린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뿐만 아니라 좀 잘 되고 있는 아마추어들 종목 중에 프로화할 수 있는 종목들은 조금 더 추가해서 이러한 총량제도 늘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좀 확대해서 조성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러한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깐 해외 사례 잠깐 설명드리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프로스포츠가 워낙 잘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베팅 사업이 워낙 잘 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
스포츠 베팅은 불법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전면 2018년도에 프로스포츠 베팅에 대해서 이제 전면 합법화를 시키고 이제 모든 프로리그에서 이 스포츠 베팅이 이루어졌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아까 사가미에서 잠깐 저희가 이 사행 산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뭐 복권이라든지 뭐 카지노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단순히 뭐 운을 바라고 하는 거겠지만 우리 스포츠 토토뿐만 아니라 나머지도 어떻게 보면 어떤 팀에 투수로 누가 나오느냐, 출전되는 선수가 누구냐, 또 누구랑 같이 붙느냐, 이런 것들은 단순한 사행성이기보다는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관람 스포츠죠. 그래서 경기력도 분석하고 오늘 투수가 유현진이 나오니까 하나랑 뭐 LG랑 붙으니까 당연하게 뭐 한화가 이기겠다, 이런 것들을 예측해서 하는 그런 스포츠 베팅이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가 사가미에서 하고 있는 이 총량제의 그냥 사행산업으로만 보기에는 다소 좀 무리는 있지 않느냐. 다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까 이거를 뭐 다 풀어달라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감안해서 저희가 특히 또 앞으로 이 스포츠 수요라든지 어떤 스포츠가 주는 어떤 국민들의 어떤 가치라든지 이런 이 긍정적인 영향들을 고려해서 이러한 부분들에도 확대도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르겠지만 결국은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슈퍼볼 한 번 하면 미국 전체가 난리가 나고 라스베가스에서는 숙박업소를 잡기가 힘듭니다. 그만큼 큰 경기에 베팅을 하기 위해서 경기장을 가지 않더라도 베팅을 하기 위해서 라스베가스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경기를 보는 티켓이 아니라 베팅을 볼 수 있는 화면을 보면서 베팅할 수 있는 장소에 가는 그 비용만으로도 엄청나게 큰 수익을 올리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모든 종목들이 스포츠 베팅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BA 같은 경우에도 공식 스포츠 베팅을 공식 스폰서로 만들고 이거를 이제 관람 스포츠로 바꾸면서 단순한 사행산업 도박 사업이 아니다. 라고 해가지고 이제 NBA가 이제 유료화하면서 이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래서 NBA도 잠깐 주춤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들이 MZ 세대들이 농구 잘 안 보고 농구가 재미없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스포츠 베팅 사업을 통해서 NBA를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MLB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야구에서도 선수 노사 협상에서 스포츠 관련된 조항을 처음으로 넣어서 선수가 직접 스포츠 베팅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고, 지금은 야구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경기 중에도 베팅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경기장 안에 베팅할 수 있는 곳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 중간에 베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놨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매출이 잘 안 나오니까 저희가 이제 스포츠 토토 같은 경우에는 경기 10분 전에 마감이었는데 이제 경기 시작 전 마감으로 바꿔놨더니 매출이 한 30% 갑자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이 수요자 중심에서 이러한 스포츠 베팅이라든지 이 사행 산업에 대한 부분들이 좀 관리가 필요하고, 결국은 수요자가 경기를 재밌게 보고 또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기금을 많이 확보하고 이렇게 많이 확보된 기금을 다시 스포츠로 투자할 수 있는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조금 더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정규 경기뿐만 아니라 뭐 스프링 캠프라든지 아니면 프리시즌에도 이런 베팅들을 다 넣어서 어떻게 보면 그 리그 발전에 많은 도모를 하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거보다 더 나가서는 또 이제 판타지 스포츠라 그래서 뭐 드래프트킹스나 데일리 판타지 스포츠를 통해서 가상 경기를 통해 가지고 또 베팅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결국은 그 리그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도록, 또 마찬가지로 이 스포츠 산업의 전체적인 큰 파이를 키워서 결국은 그 리그를 통해서 그 스포츠 종목이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미국에서 이제 예측하고 있는 이 스포츠 베팅 사업 전망은 다른 사업보다 훨씬 더 유망하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단순하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불법으로 여겨졌던 스포츠 베팅 사업이 2018년도에 합법화되면서 이 스포츠 시장 이 엄청 지금 커지고 있고 확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스포츠 베팅 시장을 뭐 합법화해달라 이제 이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이 신규 종목으로 뭐 편입도 중요하겠지만 결국은 이 국가 주도로 육성되는 우리 스포츠 안에서 어떻게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당연하게 사가미에서도 이거를 뭐 스포츠 베팅으로만 보지 말고, 아니 사행산업으로만 보지 말고 이 관람 스포츠적인 요소도 포함해서 마찬가지로 총량제도 좀 확대해주고, 마찬가지로 왜
왜 제가 총량제 확대를 얘기하냐면 스포츠 토토에 어떻게 보면 신규 종목이 진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에서 지금 확대 총량제 정해져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규 종목들이 들어오면 야구, 농구, 축구, 배구가 피해 볼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그 피해 보는 부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발행 종목들이 해외 발매들로 많이 되고 또 해외 발매분의 어떤 추가 부분들도 다 못 채우는 총량제도 다 못 채우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앞으로 더 추가할 수 있는 종목들을 더 확대해서 우리 총량제를 더 많이 늘려가자. 그렇지 않으면 지금 있는 사가미에서는 야 니네 지금 총량제도 다 못 채우는데 총량제를 더 안 늘려줄 거야. 그러면 아니 기존대로 유지해. 이런 기조도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러한 해외나 뭐 유럽 사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 사례도 마찬가지로 이 베팅이 합법화되고 여러분들 뭐 EPL 리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팅 업체들이 메인 스폰서를 달고 경기를 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과 같이 해서 저희가 전체 어떤 국가 스포츠를 더 확대하고 어떤 스포츠 산업을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들이 꼭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체육단체 운영 현황을 보시면 체육단체들이 이제 아마추어입니다. 프로 경기가 아니라 아마추어 체육단체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회원 종목 단체 어떤 이 기부금 현황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었는데 보면 이 기부금 비율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사업 수익은 거의 한 20% 30%.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 체육단체는 어떤 외부의 기부금 없이는 운영이 불가능한 구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저희 종목단체 중에 회장사가 있는 종목들, 뭐 아까 뭐 스키 스노보드 협회도 마찬가지고 저 핸드볼도 마찬가지고 뭐 양궁, 펜싱 뭐 이런 종목들 이렇게 해서 회장사가 있는 종목과 또 회장사가 없는 종목들의 차이가 극명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러한 체육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운영, 그 다음에 앞으로는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점점 아까 안재문 부장님 잠깐 설명 주셨지만 비인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학령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선수 자원이 급감하고 있고 또 이러한 비인기 종목은 향후 10년이 지나면 정말 선수 자원이 없어서 해당 리그라든지 아니면 해당 대회가 없어질 우려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핸드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볼도 제가 뭐 초등이나 중등 대회를 가보면 저 선수는 뛰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선수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기 왜 들어가 있나 보면 팀수 맞추려고 그냥. 근데 이게 저희 종목 핸드볼뿐만 아니라 농구도 그렇습니다. 프로 종목 있는 농구 같은 경우도 선수 채우려고 선수 등록 그러니까 선수가 아닌데도 등록만 시켜서 출전하는 그런 사례들도 많고요. 결국은 앞으로 우리가 학령 인구 감소나 인구 구조 감소에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프로 종목뿐만 아니라 이 종목들을 육성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마찬가지로 앞으로 저희가 왜 핸드볼이 스포츠 토토 종목으로 들어가야 되냐, 가장 큰 핵심은 야구, 농구, 축구, 배구의 설립을 보시면 뭐 축구나 야구 같은 경우는 이게 막 자생적으로 막 발전했던 게 아니라 어떤 시대의 변화, 어떤 군부 정권 시절에 어떤 국민적 관심을 좀 바꾸기 위해서 뭐 프로 야구가 출범했고 프로 축구가 출범했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구단들을 인수해가지고 육성했는 반면에 저희 이제 아마추어 종목들은 과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올림픽만 바라봐야 되냐, 아시안 게임만 바라봐야 되냐, 이제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결국은 아마추어 종목들도 잘 육성을 해서 이런 육성을 해서 결국은 정부 지원도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잘 육성을 해줘서 저변 확대를 하게 되면 결국은 프로처럼, 그래서 모든 우리 선수들이 운동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어떻게 보면 나는 우수한 선수, 직업적인 선수가 되고 싶어서 운동을 하는데 결국은 프로 종목이 아닌 선수들 같은 경우에 갈 수 있는 최고의 직장은 직장운동 경기부입니다. 이런 직장운동 경기부 같은 경우는 프로리그처럼 팬들도 없고요. 그다음에 경기장도 썰렁하고, 저 핸드볼도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조금 더 바꿔보자. 우리 핸드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정말 직업으로 선수들이 할 수 있게끔 프로리그처럼 만들어주자라고 해서 시작했던 게 저희 이제 H리그였고, 그래서 선수들이 입장할 때 그다음에 선수들의 유니폼에 스폰서십 하나 박아주는 거, 그다음에 경기 중간중간에 치어리들이 응원해주는 거, 팬들이 뭐 카메라 갖고 와서 찍어주고 아까 SNS에 올리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선수들에 대한 자긍심, 그다음에 선수들이 운동을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선수들이 꿈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아마추어 종목에서 쭉 잘 육성을 해서 정말 안정적인 리그로 운영이 되면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체육진흥 투표권으로 편입을 시켜줘서 프로리그도 만들어주고 안정적으로 단체가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표준을 만들어주자. 그렇게 되면 결국은 해당 종목단체나 회원단체들이 목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잘 만들어줘서 어떻게 보면 산업도 키우고 그 다음에 저변 확대도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서 선수자원도 없는데 이러한 선수자원을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기반을 만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핸드볼 같은 경우는 저희 88 올림픽의 정말 레거시죠. 그래서 아까 저희 존경하는 이모경 의원님 잠깐 오셨다 가셨지만 결국 오늘 우리가 피켓을 들었던 그 우생순의 신화가 앞으로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그래서 저는 앞으로 SK의 후원이 없다. 아니면 뭐 해장사의 후원이 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 종목의 후원이 끊어지면 그 종목은 앞으로 10년 후에 도태될 확률이 엄청 높습니다. 그리고 과연 AI 시대에 앞으로 우리 스포츠 단체나 우리 스포츠가 가야 될 방향이 과연 무엇일까? 그 다음에 특히나 앞으로의 어떤 이제 아이들도 점점 운동을 안 하고 그 다음에 아이들의 어떤 인성적인 문제도 결국은 저희가 스포츠를 통해서 이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는 그러한 체계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구, 농구, 축구, 배구는 뭐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프로리그로 운영되니까 실질적으로 해당 단체나 구단에서 유소년 육성이라든지 아니면 선수 자원 감소를 많이 신경을 안 씁니다. 많이 신경 안 쓴다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지만 그만큼 왜냐하면 다 육성돼서 오니까 그 인원들 뽑아서 프로리그 하고 그다음에 뭐 드래프트 하고 잘 운영이 되는 반면에 저희 이제 아마추어 비인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경기력을 어떻게 끌고 갈 거냐. 결국은 선수 자원이 많아야 되는데 이러한 선수 자원을 어떻게 유소년들을 육성시킬 거냐. 그래서 저희 핸드볼 연맹에서도 뭐 핸볼도 만들고 유소년 리그 만들고 해서 많이 하고는 있지만 결국은 선수 자원을 급감하는 이러한 부분들을 피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비단 저 핸드볼뿐만 아니라 나머지 뭐 하키라든지 비인기 종목들도 같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 종목단체가 운영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야구, 농구, 배구, 축구와 같이 해당 아마추어 종목들이 잘 육성해서 그 다음에 뭐 모기업의 지원이 있다든지 아니면 정부의 육성 정책을 통해서 잘 운영이 되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스포츠 토토 종목으로 만들어주고 프로 종목으로 만들어주고 그래야 결국은 선수도 많아지고 저변 확대도 되고 결국은 우리 스포츠가 더 활성화되고 결국은 스포츠 산업이 커지려면 결국은 리그 그다음에 리그에서 파생되는 또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 장치가 많이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 존경하는 조기원 의원님 또 양무석 의원님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고 계시는데 단순히 뭐 핸드볼의 어떤 스포츠 토토 종목의 어떤 진입도 중요하겠지만 앞으로의 이러한 구조 그다음에 우리 체육단체 어떤 재정 확대라든지 앞으로 지속 가능한 우리 스포츠 단체 거버넌스를 위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면서 저희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대 교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국회 행사를 몇 번 이렇게 와봤습니다만은 그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경청하시는 이러한 행사는 사실 제가 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열심히 경청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례 준비를 좀 토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이제 행사 초반에 제가 굉장히 난처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안주환 본부장님이 올라와 계신데 이제 또 의원님들 인사 말씀 해야 되고 이제 제가 굉장한 기로에 섰을 때 우리 양문석 의원님께서 단호하게 그대로 진행하라고 사인을 주셔서 제가 어려움 없이 행사를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양문석 의원님 지금은 적절한 타이밍인데 지금도 괜찮으십니까? 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자, 단상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발제자 세 분이 좀 단상으로 올라오셔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토론 시간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또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어린 선수분들 포함해서 본인이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나 혹은 내고 싶은 의견들을 좀 편안하게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다 같이 함께하는 시간으로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발표자 세 분께서 원래 20분 발표를 준비하시다가
제가 강력하게 요청을 드려서 시간을 좀 세이브를 하시는 바람에 준비하신 내용 중에서 좀 빠진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더 강조하고 싶은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 나서 이 부분은 좀 더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안지환 본부장님은 제가 이제 발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줄여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는데, 그렇다면 먼저 우리 안지환 본부장님께 마이크를 좀 드려서 좀 추가적인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저에게. 사실 웬만큼 드릴 말씀들은 다 드린 것 같고요. 저는 이 발표와 이런 것을 준비하면서 결국은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저희 SK가 2007년부터 지금까지 일관된 흐름으로 진정성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이루어짐으로써 사실은 핸드볼이 더 아래쪽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현재 이 상태를 유지를 하고 또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SK의 지속적인 지원 덕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핸드볼은 아까 말씀하신 야구나 축구나 농구나 배구처럼 기반 자체가 매우 단단하게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발전되고 있는 종목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축구나 야구, 농구들은 가전회사라든지 보험회사, 증권회사 이런 데서 1950년대, 60년대, 70년대를 거치면서 사실은 실업 리그라든지 고교 야구라든지 대잔치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미 프로가 아니더라도 매우 많은 인기를 끌었고요. 저희 핸드볼은 올림픽이라고 하는 국제 경기를 중심으로 이 성적이 올라오면서 국민들의 관심을 끌게 되고, 그렇게 해서 리그가 생기고 대회들이 생기고 이러면서 끌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기반이 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라는 회사가 계속 이끌어주고 있고, 지금은 이러한 SK 지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더 자생적으로 지속적으로 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제도적 기반들이 당연히 더 갖춰져야 되겠다. 그래서 시너지가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오재왕 총장님께서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나 혹은 다른 발표자분들의 발표를 듣고서 좀 생각나신 부분이 있으시면 간단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스포츠가 발전되려면 사실 세 가지 부분이 필요합니다. 저변도 확대가 돼야 되고, 허리 부분을 하고 있는 실업이나 프로가 발전이 돼야 되고, 그걸 기반으로 국가대표 경쟁력도 향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또 아우르는 것이 결국은 교육을 통해서 또 시행착오를 가지고 스포츠 과학화와 더불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H리그가 사실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뭔가 배출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어야지 학부모들이 핸드볼을 시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들 핸드볼 한다고 지금 핸드볼 하고 선수들도 오셨는데, 자, 이게 있을 때 없을 때 분명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프로스포츠 협회에 있으면서, 사무총장으로 있으면서 스포츠 토토가 발행되는 종목과 그렇지 않은 종목의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지금 비단 지원금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유소년들의 동기고요. 그리고 학부모들의 어떤 바람들, 또 해당 단체 스포츠 종목에 있는 사람들의 자부심 얘기하신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 3년이 아니라 2007년, 2009년부터 다이소부터 시작해서 코리아 리그까지 해서 지금 15년간 리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정성 보장은 돼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경기 수도 있고 더 잘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존경하는 의원님, 문체 의원님 계신데 조금
스포츠토토 편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국민체육공단도 오셨는데 공단에서 아마 연구 경영 과제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선정 기준을 만들기 위해서 꼭 문체부도 오시고 하셨는데 올해 안에 좀 스포츠토토 신규 종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시면 저희가 또 거기에 맞춰 준비를 해서 열심히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서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는 아까 발제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저는 뭐 핸드볼의 어떤 스포츠 토토의 진입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저는 이 국가 차원에서 어떤 이 스포츠의 어떤 발전의 어떤 패러다임이 좀 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예, 결국은 앞으로의 어떤 신체 활동, 그다음에 건강, 그다음에 우리 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 국가 재정이고 이런 국가 재정은 결국은 이 국민체육진흥기금이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예,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저희가 이제 스포츠 토토도 이제 공용화를 했습니다. 공용화를 했다라고 하면 그런 어떤 공익적 가치에 조금 더 목적을 좀 둘 필요가 있다. 그래서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 외에도 정말 아마추어 종목이 잘 육성해서 물론 뭐 모기업의 지원이든 아니면 해당 단체들이 잘 운영해서 정말 안정적으로 이렇게 대회도 운영하고 이렇게 리그도 잘 운영하고 하면 이러한 종목들은 우리가 체육진흥 투표권 종목으로 진입도 시켜주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 어떤 목적성 그다음에 어떤 이 스포츠의 어떤 가치 이런 것들을 확산도 하고 그다음에 전체 어떤 스포츠 산업도 키우고 이걸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사감이 어떤 사행산업 총량제도 좀 더 확대시켜서 결국은 앞으로 이 국가 체육 재정을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안정적인 또 지속 가능한 어떤 체육단체의 어떤 육성 체계의 모델을 좀 만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AI 시대에 저희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적 특성들 앞으로 이제 일자리도 아마 많이 줄어들 텐데 결국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건 저는 스포츠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저희가 어떻게 잘 준비할 거냐 이러한 부분들이 아마 핵심이지 않을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또 많이 좀 고민도 해주시고 또 우리 스포츠가 어떤 국가에서 어떤 얼마나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되새길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사실 그 발표자분들의 시간을 세이브한 이유는 우리 여러분들의 목소리도 들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궁금증도 해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 컸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뭐 질문이 있으시거나 좀 의견이 있으신 분들, 여러분들 손을 좀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질문 하나 우리 김대희 교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대희 교수님이 문체부 여러 법제도도 관여를 하시고 지정도 하시고 또 다른 종목도 많이 관여를 하시는데요. 지금 발표를 좀 들어보시고 어떻게 핸드볼이 스포츠 토토 종목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까? 짧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뭐 감히 뭐 말씀을 못 드리지만 결국은 이 스포츠 토토라는 것도 물론 뭐 저희 아마 연구 경력도 아마 제가 2차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아마 공단이나 문체부도 아마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스포츠 토토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어떤 리그 운영의 어떤 안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 토토라는 게 결국은 뭐 부정행위, 뭐 승부 조작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안 되고 결국 어떤 리그가 정말 프로처럼 운영될 수 있겠느냐. 그 다음에 해당 단체나 해당 리그의 운영에 있어서 이런 공정성, 투명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공단 관계자분들도 와 계시겠지만 특히 이 스포츠 토토의 가장 핵심은 이렇게 프로 리그처럼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리그를 만약에 편입시켰다가 혹시나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면 그건 또 되돌릴 수 없는 또 마찬가지로 뭐 저희 총량제도 갖고 있고 어떤 이 스포츠 토토의 어떤 이 공익적 목적을 봤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이 큰 아킬레스건 내지는 위험 요소이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좀 배제하고 결국은 이러한 부분들이 앞으로 한 20-30년 동안 유지됐던 야구, 농구, 축구, 배구, 골프의 종목에 있어서 어떤 추가되는 종목의 기준들이 그러한 부분들에 부합되느냐. 마찬가지로 그런 부합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좀 객관적이고 좀 명확한 평가가 필요하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뭐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핸드볼 리그들은 뭐 아직 조금 뭐 보완의 필요는 있겠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좀 안정적으로 리그 운영들이 되고 보다 더 정교하고 그다음에 야구, 농구, 축구, 배구에 준하는 아니면 그거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조금 더 키우면 편입은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감히 예측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자로서 잠시 좀.
저는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네,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은 또 우리 플로어에 계신 분들의 질문 또는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제가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양문석 의원님 마이크 좀 준비 부탁드릴게요. 상대적으로 한 6개 종목이 신청을 하고 있다고 이제 들었는데, 그 6개 종목 중에 그 6개 종목을 뭐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고 이런 관점은 저는 아주 잘못됐다고 봐요. 잘하는 종목부터 올려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그러면 6개 종목 중에 핸드볼이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1등이냐, 2등이냐, 3등이냐, 4등이냐, 5등이냐, 6등이냐라는 그 평가를 한다면, 그 우리 김 교수님 평가는 뭔지, 그리고 왜 나는 그 논리 중에 가장 나쁜 논리가요, 다른 사람들 때문에 니도 좀 참아, 이게 가장 나쁜 논리거든요. 잘하는 놈은 빨리 밀어주고 못하는 놈은 그 빨리 밀어주는 놈처럼 자극을 줘서 빨리 따라 올라오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잘하는 놈도 못하는 놈도 기다려. 이거는 아주 나쁜 그 논리고 평가 기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핸드볼이 1등이에요, 2등이에요, 3등이에요, 4등이에요, 5등이에요. 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 1등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이유는 프로리그라고 하면 홈어웨이 방식 연고지가 있어야 되고요. 또 마찬가지로 팀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일단 체육진흥 투표권이 되려면 경기 수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핸드볼이 그런 리그의 어떤 운영의 요소에 있어서 다 부합을 하고요. 또 마찬가지로 뭐 타 종목을 뭐 제가 뭐 비난하지는 않지만 어떤 지금 현재 어떤 스포츠 토토를 보면 팀 스포츠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팀 스포츠가 아닌 경우에는 어떤 이 부정적인 요소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느냐, 뭐 그런 부분들이 명확히 해소된다라고 하면 뭐 개인 종목이라든지 뭐 팀 종목이 아니어도 들어올 수 있겠지만, 결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토토를 공영화로 운영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우려를 잠시시키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야구, 농구, 축구와 배구와 같은 프로리그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선수도 그렇게 육성이 되고, 그런 공정성 확보라든지 홈앤어웨이 방식이라든지 결국은 이 경기적인 요소들이 거기에 부합되는 종목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드린 그렇게 잘 되는 종목들을 우선으로 올려줘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의견 또는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손을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 간단하게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고요. 이후에 질문 또는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을지대학교 윤성원 박사라고 합니다. 제가 오자왕 사무총장님께 조금 질문이 있어서 좀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좋은 발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연맹에서 H리그 운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하고 있고 해왔다는 좀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저는 그 프로스포츠가 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리그도 중요하고, 근데 거기에서 포함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구단의 질적 성장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그리고 아마 스포츠 토토 지원금의 최종 수혜자는 아마 구단이 될 텐데, 이 구단에서 이 H리그가 지금까지 지속되면서 그 운영에 대한 어떠한 현장에서의 반응, 그리고 어떠한 그 리그 운영 방식, 그 한국형 싱글 엔티티 모델에 대한 어떠한 뭐 현장에서의 또 반응, 그리고 과연 구단들이 이 스포츠 토토 지원금에 대한 그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인지, 그 연맹 차원에서 그런 거를 한번 공유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질문 감사드립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이제 14개 구단이 있습니다. 남자가 6개 팀, 여자가 8개 팀이고요. 좋은 소식으로 올 이제 3월 달에 아마 충남개발공사에서 여자팀이 하나가 더 창단이 됩니다. 확정이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총 9개 팀이 될 것이고, 또 태백시청에서 남자팀 창단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내년 정도에 진행될 걸로 예상되는데요. 어찌됐든 이 구단이 늘어난다는 것 자체는 H리그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좀 보고 들어오는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에 사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습니다. 처음에 직장운동 경기부로서 그냥 쭉
13년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가 H리그 한다고 하고 한국 핸드볼 연맹이라는 새로운 사단법인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을 때 왜 만들어요? 라고 하는 의심들도 있었고 설득 작업도 여러 번 구단들에 가서 했었고 지금은 완전히 좀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필요하구나 라는 부분들을 다 아시게 되었고요. 그래서 뭐 오늘 여기 관계자분들도 몇 분 오셨고 구단에서도 많이 방문을 하셨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어쨌든 한마음 한뜻으로 가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제 미래를 보고 내가 이제 스포츠토토 편입이 돼서 그럼 더 이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제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되고 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되고 나서 우리가 유소년 육성을 어떻게 하고 리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과업을 할 것이고 또 국제 경쟁을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요 되고 나서의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스포츠토토가 편입이 되고 각 구단들하고 합심을 하고 해서 좀 좋은 방향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기반은 갖춰져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내지 의견이 있으신 분이 있으실까요? 네, 우리 한남희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교수 한남입니다. 우선 이 포럼이 굉장히 시의적절하게 개최가 된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두 분 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제가 가시면 질문을 하려고 그랬는데 안 가셔서 그래도 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전략에 대한 부분들,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들을 저 의견 차원에서 좀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이 스포츠 배팅은 이제 보는 스포츠 산업이라고 그러는데 보는 스포츠에 대한 부분들은 가장 큰 요건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관중이나 관람객들에 대한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이 관람객이 오려면 경기력이 최고조가 돼야 되는데 지금 경기력에 대한 향상 방안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경기력이 안 되면 과연 이제 그 토토가 성공하겠는가 하는 질문을 세 분께서 누구나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변인데 이 저변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지금 노리는 대상 종목들이 이 저변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많이 할 텐데 핸드볼이 제가 가장 큰 강점은 이제 레가시에 대한 부분들이 있긴 한데 저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전략을 세우고 계시는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최근 들어와서 올림픽 종목들도 이제 MG로 재편성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신규 종목 피클볼이나 이런 부분들도 이제 대단히 큰 보급이 되고 있고 올림픽 종목 선택도 이제 MG 중심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핸드볼은 전통적인 레가시 종목이라 거기에 대한 대안 방안들이 좀 서 있는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는 메가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사실상 저는 핸드볼로 국내에서 예산 때문인지 이런 메가 이벤트에 대한 부분들을 구상이 있으신지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무나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장 총장님이 답변하시면 적절할 것 같아서 먼저 오장 총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경기력 관련해서 사실 경기력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국가대표 경쟁력은 뭐 어쨌든 국가대표들이 다 H리그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H리그 경쟁력이 확정돼야지 국가대표 경기력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해외 선수들도 지금 용병으로 들어오기도 하고 또 우리 선수가 해외 나가는 것도 일본이나 또 유럽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교류를 좀 활성화시켜서 하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일본하고는 저희가 재팬 핸드볼 리그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갖고 지금 교류전 그리고 아까 네 번째하고 같이 또 말씀드리는데 지금 한일 클럽 챔피언십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H리그의 우승팀하고 저 JHL은 25개 팀이 있습니다. 예, 남자가 14개고 여자가 11개 팀이 있고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승팀하고 겪는 그
경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신한은행께서 오셨는데 신한은행에서 스폰서를 해주시면 또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그 사고 세 번째를 같이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가 저변이 약한 건 사실입니다. 학교 스포츠 클럽을 성공을 했다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좀 낮아졌거든요. 근데 다시 4년 전부터 핸볼이라는 MZ세대에 맞춰서 저희가 조사를 했더니 골키퍼 하기 싫어요. 공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거를 잘 체크해서 공을 맞아도 안 아프는 공 핸볼을 만들었고 골키퍼를 없애고 골대에 그 구멍을 뚫어서 거기에 넣으면 2점, 1점 하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문체부에서 도움을 많이 주고 계시지만 어쨌든 그래서 352개의 학교에서 핸볼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조금 더 확산화되면 MZ세대와 저변이 더 확산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추가로 또 혹시 얘기 좀 핸볼하고 핸드볼에 대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변 MJ라고 했는데 사실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핸드볼이 예전에 교과서에 들어가 있었고 학교마다 핸드볼 골대들이 있었는데 핸드볼 골대가 사실은 핸드볼이 아니라 축구 골대 비슷한 걸로 이제 활용이 되어지고 핸드볼이 많이 사라지긴 했는데 핸볼을 개발을 하고 그리고 이걸 학교에 보급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전략 끝에 핸볼이 개발되고 보급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 이제 교과서에도 이제 등재가 됐습니다. 교과서에 등재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체육 시간에 핸드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육 시간에 핸드볼을 하는데 핸드볼이 왜 좋으냐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핸드볼은 모든 구기 종목의 기초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 스포츠라고 하면 기초 종목이라고 하면 육상과 수영을 얘기를 하는데 구기 종목의 기초 종목은 저는 감히 핸드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빨리 뛰죠. 패스하죠. 던지죠. 어깨도 좋아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핸드볼을 가지고 또 공을 가지고 노는 놀이입니다. 여자애들도 다 함께 다 할 수 있는. 그래서 핸드볼이 야구가 가지고 있는 어깨, 그 다음에 속도, 배구가 가지고 있는 점프, 농구가 가지고 있는 점프와 스텝, 그리고 축구가 가지고 있는 빠르기와 그것, 그리고 패스하고 같이 협업하면서 가는 여러 가지 단체적인 조합들, 이것들이 저는 핸드볼은 다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볼은 학교에서 당연히 어린애들 시절부터 해야 되는 거고 그것들이 저변으로 확대가 되면 그 아까 얘기했던 MJ들이 당연히 공을 가지고 노는 발은 잘 못 차면 우리가 개발이라 그래서 축구는 못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손을 가지고 못 하는 것은 없거든요. 핸드볼이 저는 그런 스포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핸드볼이 그런 저변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기타 대한민국 스포츠의 기초를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운동이다 라고 하는 점을 저는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시간을 좀 봤을 때 한 분 정도 의견,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스포조선의 노주환이라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핸드볼을 잠깐 했었고요. 그리고 스포츠 토토를 한 20년째 실제로 해보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저는 법적으로 해도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핸드볼이 이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게 굉장히 저는 놀랍다고 봅니다. 그리고 핸드볼 출입도 했었고요. 다른 종목들이 안 하고 있는 이런 아마추어 종목들이 노력을 한다는 건 대단한 겁니다. 대단한 거고.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생산자의 입장도 중요하지만 토토는 절대적으로 돈이 되는 상품입니다. 예, 이 토토는 이 스포츠의 프로스포츠의 가장 정점에 있는 상품이니까 다 아시겠지만은 소비자들이 좋아할 수 있도록 상품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이제 한남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소비자 중심의 이 핸드볼이 토토에 편입됐을 때 어떻게 하면은 소비자한테 사랑을 받을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민과 어떤 모델을 고민하시는 게 편입도 중요하지만은 그 이후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 핸드볼이 가장 잘 팔리는 데는 유럽입니다. 예.
독일, 스웨덴 이쪽 분야에 다른 데서는 핸드볼로 토토가 거의 장사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면밀하게 모델을 만드시고 상품 구성에 대해서도 진짜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걸 잘 해야지 이 편입 과정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고 또 그리고 그게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이셨고 아주 전문적인 말씀이셨습니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좋은 의견이셔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제가 추가 답변 좀 드려야 될까요? 간단 짧게 하겠습니다. 네, 짧게 부탁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작년에 스포츠토 코리아고 지금 한국 스포츠 레저로 바뀌었는데 토토 상품 구성하시는 팀장님하고도 이제 인터뷰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핸드볼이 지금 상태에서 스포토토의 상품으로 적합하느냐 그걸 이제 여쭤보고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했을 때 사실 농구하고 똑같더라고요. 농구하고 점수의 합계를 높이냐 오버냐 언더냐 그리고 승패냐 승무냐 거의 뭐 시스템 뭐 손볼 필요 없이 대신 핸드볼에 데이터가 있느냐 저희 2009년부터 데이터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구성에 대해서 농구와 똑같기 때문에 별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라고 얘기를 좀 들어서 그래도 처음 스타트는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제 없는 것보다 기존에 하고 있는 종목과 유사하기 때문에 그거 맞춰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렸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유럽에서 지금 토토가 핸드볼은 많이 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8개 국가의 지금 스포츠 플랫폼에 저희 데이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외국의 베팅 시장에서 우리 핸드볼 H리그를 보고 베팅을 지금 하고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게 중요한 되는 게 아니라 되고 나서 어떻게 더 상품을 구성을 좋아하고 소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들 만들어가는지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스포츠동아국 권재민 기자입니다. 오늘 패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오자왕 사무총장님께 질문이 있는데요. 먼저 일단 스포츠 토토에 들어간 다른 종목의 사례들을 미리 확인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이제 핸드볼이 스포츠 토토에 편입이 되면 예상되는 금전적인 지원이나 이런 효과가 어느 정도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지 궁금하고 또 내년에 편입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면 남은 기간 좀 어떤 걸 준비해서 어떤 절차를 거치실 계획이신지 궁금합니다. 좋은 질문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특정 종목을 좀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6개 종목만 구단만 있는 종목 다 아시겠죠? 어딘지는 같은 경우는 스포토토를 통해서 한 70억에서 80억 정도 연간 토토 금을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정도 저희가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고기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WKBL을 목표로 해서 지금 저희가 14개 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기를 목표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토토 편입이 된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라든지 스포츠 과학화라든지 유소년 육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다 준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어찌됐든 RFP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RFP를 지금 공단에서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아까 김대희 교수님이 잠깐 말씀했지만 결국 리그 운영이 잘 되고 있느냐, 공정성 있게 할 수 있느냐, 문제가 생기지 않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겠지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3년 전부터 사실 제가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이 있을 때 그 경험을 기다려서 독립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국핸드볼연맹을 새롭게 만들었고 수익을 창출한다 그래서 통합 마케팅 자회사도 만들었고 미디어가 부족하면 안 된다 그래서 맥스포츠 TV라는 미디어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3개 그 기관이 삼위일체가 된다면 스포토토 편입에 들어가는 데까지는 무리가 없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 자리에 많은 핸드볼 전문가분들이 계신데요. 아마 이분이 가장 전문가이실 겁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속 참석하고 계시기를 원했지만 부득이 잠시 나갔다 오셨는데요. 우리 이무경 의원님께서 한마디 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토론과 발제를 제대로 듣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최근에 골프를 보니까 홀당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 홀당 배팅을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패러다임에 의해서 관객들의 흥미 증진을 위해서 계속해서 마케팅을 전향하고 있다라는 그런 부분을 볼 때 재밌다. 홀당 베팅을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지금 최근에 그 스포츠 토토를 보게 되면 총 매출량이 다 못 채우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그게 왜 그럴까요? 흥미와 재미를 지금 잃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포츠 토토 편입, 핸드볼에서 스포츠 토토 편입 및 종목 혁신 전략을 위해서는 저희가 간단하게 하지 말고 쿼터 방식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마지막 결과만을 가지고 배팅을 한다라면 저는 참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핸드볼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여자 같은 경우는 1위에서 8위까지 전문가라면 또 핸드볼 팬이라면 결과는 어느 정도 99.9%는 저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실력이라면 그렇지만 1위와 8위의 경기를 보게 되면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배팅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과만 가지고 배팅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그래서 시작은 나중에는 저희가 실력이 평준화됐을 때는 결과를 가지고 배팅하는 거를 가지고 해도 되겠지만 지금은 저희가 평준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쿼터별로 좀 이렇게 저희가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고, 단조로운 방식보다는 배팅을 하는 그 관객들에게 흥미를 더 줄 수 있고 재미를 줄 수 있는 그런 모델을 좀 만들어내야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오장 사무총장님을 대표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 무조건 편입이 다가 아니다. 이러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는 쿼터 부분 흥미 이런 재미를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관객을 어떻게 더 끌어들일까 하는 그런 계획을 다 세워놓고 편입이 돼야지, 무조건 편입시켜놓고 저희가 무엇을 한다라는 거 하는 것은 99.9% 승률이 결과만을 가지고 있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오늘 이 포럼을 통해서 더 철두철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편입하는데 어느 종목 못지않게 롤모델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핸드볼은 항상 그래왔던 것 같습니다. 2008년 SK 최태원 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를 접어서 계속해서 새로운 거를 연구하고 그러면서 지금 핸드볼 학교가 가장 활성화가 잘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만들어내는데 참 잘하고 계시는데 그 새로움에 있어서 관객 중심으로 만들어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상품 구성에서부터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까지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혹시 양문석 의원님 질문만 하셨는데 혹시 발언하실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오늘 이 자리 주최해 주신 조계원 의원님께서 총평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마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우리 핸드볼이 스포츠 토토에 저는 반드시 편입될 수 있다. 그건 확신을 해요. 예, 다만 이제 스포츠 토토에 편입해서 우리 핸드볼이 더욱더 죄송합니다. 예, 아까 이모경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이제 많은 관객들이 그리고 스포츠 토토를 하시는 분들이 핸드볼에 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품 개발, 여러 이벤트 이런 부분에도 좀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아까 그 쿼터별로 또 배팅할 수 있는 부분도 개발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도 사실 중학교 때 학교 대표 선수로는 핸드볼을 했었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중학교 때는 중거리 슛을 잘 쐈는데, 예, 관객들이 참여하는 그런 이벤트도 좀 많이 하고, 이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걸 많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어쨌든 이 제도적 기반이라는 게 우리 핸드볼에 우리 꿈나무들이
정말 자기가 신명나게 운동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서서 이런 기반들을 잘 만들어 가고 우리 꿈나무들이 다시 거기 좀 꿈과 희망을 갖고 뛰어들고 그러면은 과거 같은 우리 올림픽에서 정말 구기 종목에서 금메달을 두겠다는 종목이 없지 않습니까? 유일한 게 핸드볼인데 우리 핸드볼이 다시 한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그 영광을 재현한 날이 또 머지않아 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종이를 의미 있게 제작을 했는데 한 번 쓰고 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사진 촬영을 한 번 더 해서 저희가 좋은 추억으로 간직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앉아 계신 그 자리에서 이 플래카드를 다시 한번 좀 준비를 해주시고요. 우리 촬영하시는 선생님들 앞으로 좀 나와주시면은 다시 한번 사진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플래카드도 잘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들 얼굴도 잘 나오실 수 있도록 배치를 잘 해주시고요. 구호는 아까와 동일하게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럴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러면은 핸드볼이라는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이 화이팅, 화이팅, 화이팅 이렇게 3번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준비되셨죠? 네. 자, 핸드볼. 네, 요거는 연습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자, 핸드볼. 괜찮으신가요? 네. 자, 오늘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마도 처음에 여러분들이 오셨을 때는 하나의 종목이 과연 이렇게 국회 토론회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어쩌면 이런 의문을 가지고 참석하신 분도 있으셨을 테지만 오늘 발표를 다 듣고 토론까지 다 들으신 분들은 역시 핸드볼 가지고 이런 국회 포럼을 할 만하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우리 의원님들과 그 다음에 힘써 주신 우리 스태프분들 모두 감사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